전해드린 대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씨, 어떤 인물이고 이번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김모 씨는 재경 총괄 본부장을 1년도 아니고 한 10년 넘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김성태 회장과는 인척 관계입니다. 매제라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런저런 타이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 회장보다 구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 회장의 주요 혐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외환거래법, 자본시장거래법 위반에다가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자금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김 본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 결정 어떻게 네.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했다고 하는 자금에 관련된 뭐 출처나 목적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관련돼서 묵히 물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혐의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수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관련된 그 태도에 관련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 판단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이제 수사에 협조하려는 태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진 귀국해서 이렇게 수사에 자진 귀국했다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그 작년 5월 달에 쌍방울이 수원지검의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자 직후에 5월 31일에 김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거든요. 아마 김 본부장도 그때쯤에 이제 태국으로 출국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검거는 김 본부장이 먼저 됐어요. 김성태 회장이 올 1월 10일에 검거가 됐는데 김 본부장은 작년 12월에 검거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 본부장은 송환을 거부해가지고 그래서 태국하고 소송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 본부장의 본인의 의사로 이렇게 자진 귀국한 것이 아니고 김성태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귀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쌍방울에서 더 이상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또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전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성태 전 회장 최근 이제 김 씨에게 귀국해서 다 증언을 하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인척 관계고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검거가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을 경우에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과 중요한 진술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의 범위에 관련돼서 이제 조절을 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을 다 진술하라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재명 그 대표라든지 이런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혼자서 혹시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전부 제공하라는 그런 심경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보낸 돈 800만 네. 달러죠? 800만 달러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왜 보내졌는지가 낱낱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진술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거의 다 밝혀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예. 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는지 과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인데 제가 봤을 때 800만 불 중에 그 500만 불은 제3자 뇌물죄가 될 것 같거든요. 예컨대 두산이 그러니까 성남 FC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 두산이 쌍방울이라고 하면 성남 FC는 경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돈은 북한으로 갔지만 네. 그 돈을
그 경기도가 줘야 될 돈을 대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가 받은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3자 뇌물죄는 계속 그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청탁이 부당한 직무 집행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정부의 그 승인도 없이 돈을 보내는 것이 정당한 직무 집행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빼도 박도 못하게 제3자 뇌물죄가 걸릴 것 같고 네. 300만 불은 더 심각한 게 이것은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그 방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본인을 위해서 대납을 갖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직접적인 뇌물죄 더군다나 이 금액이 300만 불이면 요즘 돈으로 뭐 한 3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특가법상의 뇌물로 의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뇌물죄, 제3자 뇌물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김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지 또 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부분들의 진술을 금고지기 어떤 김 전 본부장한테 뭐 이렇게 좀 밀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김 전 본부장이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술을 뭐 구체적인 증거에 관련돼서도 진술서로 지금 가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지 네.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진술과 그 자료들이 나온다면 진술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이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검찰에 다시 소환된 이재명 대표.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예, 뭐 이재명 대표는 세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럼 다시 또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이야 언제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2번 검찰에 소환된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김만배 나무 유동규 씨나 정진상 김용 씨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몇 번이나 그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겠습니까? 구속된 이후에도 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10번씩은 소환을 갖다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위에 있는 그 이재명 대표가 단 2번만으로 소환을 끝낸다 이거는 오히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부를 것 같지 않은 것이 지금 대충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어봤더라도 그 답변이 미흡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그 수사거든요. 하지만은 또 그 불러봤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난 말 안 한다, 난 법정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실 것이니까 아마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그 다음 절차로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전망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혐의들을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은 관련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고 캐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그 구속영장에 관련돼서는 그 지금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성남 FC에 관련된 사건들까지 모두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